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 중에서 주제 두 번째, 오늘은 자기 주도 학습,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공부의 필요성과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113쪽의 교과서를 보시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 자기가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학습자, 이런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의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활동,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짜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이런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공부를 습관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공부가 습관이 된다. 스스로 하니까 짜증도 덜 나고 부모님 간섭도 덜 받고 보람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습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할 때 더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성취감, 어떤 것을 달성했을 때 그 느낌, 보람, 이런 것들이 이제 오죠. 이런 면에서 학습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 한 단계 높은 목표의식과 동기를 가지게 된다. 또 유혹이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누가 뭐 어떤 유혹을 해도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에 우리 그 세 가지 중요한 전략이라 그러면 역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학습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 동기.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하는지 분명한 학습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하는 방법, 전략, 작전이 있어야 돼, 작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학습 동기, 학습 방법, 학습 행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와 관련해서 113쪽의 오른쪽 날개글에 보시면 그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빙하우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공부에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나서 쭉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 10분이 지나면 벌써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분량이 70% 정도 잃어버린다, 그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다음 한 달쯤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80% 정도가 잊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습. 여러분,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복습입니다. 수업을 쉬는 시간에 배운 내용을 훑어본다든지, 자기 전에 그날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해보고, 전날 배운 내용을 먼저 읽고 한번 복습해보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 계획표를 한번 짜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학습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 주간 계획,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토요일, 일요일 놀아야 되기 때문에 노는 것도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이렇게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하루 계획도 짜야 됩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계획도 짜서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 계획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딴짓도 안 하고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아주 보람있고 압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미적미적 뚜루뭉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우리 전략을 5가지 단계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제 1단계입니다. 스마트하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S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라. 영어로 specific. M은 바로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예를 들면 체육 공부를 하는데 팔굽혀펴기 10개, 또 뭐 턱걸이 11개, 이렇게 개수까지 딱 적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ttainable 또는 achievable이라고도 하고요. 이룰 수 있는 정도를 짜야 됩니다. 내가 턱걸이를 1개밖에 못하는데 갑자기 10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룰 수 있는 만큼만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alistic,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를 짜야 되고요. timely 하는 것은 꼭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며칠 안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 몇 시간 안에 그렇게 하겠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시간 없이 그냥 정한 것은 목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미루기 때문에요. 자, 2단계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겠죠. 1, 4분면에 보시면 이제 과제나 시험 공부 같은 거 조금 급한 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4분면에는 중요하지만 조금 덜 급한 거, 언제 할지 할지 결정, 이런 거. 예컨대 공부, 친구와 약속 지키기, 이런 거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걸 짜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 이런 것들, TV 보기, 게임 같은 거는 덜 중요하죠. 나중에 해도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좀 많이 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4, 4분면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 성공한 사람은 대개 요걸 중요시한대요. 요거 2, 4분면을 중요시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학습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 딴짓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공부 시간 찾기, 수면 걸, 잠도 자야 됩니다. 잠 아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짜투리 시간도 활용해야 되고, 노트 정리하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고,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고, 보다 능동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업 시간 집중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자랑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절대로 딴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학까지 나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4단계. 그 다음은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서 계획은 월 단위보다는 일 단위로 일단 세우고, 물론 월 단위도 짜야 되겠죠. 월, 주, 일 이렇게 해서 공부 계획은 분 단위로 상세하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그 계획 속에서 뭐 딴짓을 안 합니다.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등은 이제 메모지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습 계획은 절대로 뚜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오늘 했던 거 내일로 미루고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확실하게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부터 언제까지는 뭘 한다, 이렇게 짜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명언을 책상 앞에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성공, 필승, 뭐 반드시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끝나면 바로 학습 내용을 주말이나 월말에 반드시 내가 잘 실천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반드시 중요해요. 평가하고 반성한 다음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도 좀 고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량도 좀 너무 많다면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는 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은 너무 무리하게 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짜면은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실천할 만한 계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짜서 꼭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에들라이 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 목적성이 뚜렷한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 이 목적이 분명히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비교해봤더니 자기 목적, 꿈이 확실히 있다든지 공부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공부를 더 하더라. 그래 당연히 잘하겠죠. 그 다음에 TV 시청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목적이 별로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이 목적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2배나 더 TV를 보더라.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있는데, 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에게 줄 상,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상을 한번 적어보시고, 실패했을 때 벌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16쪽을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의 유형,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설문지 과제를 또 재밌게 해주시고요. 오늘 과제는 2학기 때부터는 반드시 이 시간이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